네, 10월 10일 금요일 코인마켓워치 출발합니다. 우리 코마오의 애청자 웰컴이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알트코인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 이슈들 헤드라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코인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금융지수 제공업체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가 암호화폐 관련 상장 기업을 함께 추종하는 새로운 복합지수를 출시합니다. 이 지수의 이름은 S&P 디지털 마켓 50으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바이낸스 재팬이 일본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양사는 암호화폐와 페이페이 기반 결제를 연동한 통합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맥스 전 최고 경영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이론은 무의미하다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통화 정책과 유동성 흐름이 결정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2028년까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9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가 개발한 셀프 커스터디 지갑 메타마스크가 무기한 선물 거래 기능과 메타마스크 리워드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제시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초안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가 디파이 금지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둔화하면서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천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달 중동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GTEX 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가 국부 펀드인 FSIL 보유자산 1%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약 730억에서 900억 원을 투자하는 조치로 룩셈부르크는 유로존 국가 중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투자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소식 알아봤고요. 코인 시장의 더 자세한 흐름 코인 전문 기자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격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트코인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저희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산봉우리 하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 이 상승 배경부터 좀 알아보죠. 네, 일단 이번 상승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달러 약세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연간 평균선 아래에서 220일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86,000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이상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이 투자자들이 자본을 가치 저장 수단이나 성장 자산으로 옮기기 마련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ETF 자금 유입도 아주 강력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는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6일 하루에만 약 1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현물 ETF로 유입이 됐는데요. 12억 달러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출시 이후 두 번째로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또 6일부터 지난 9일까지 4일 내내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근데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당연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6일 약 475억 달러였던
달러였던 미결제 약정이 네. 7일에는 약 450억 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이 보통 가격 상승 직후에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 네. 신규 매수세보다 이 차익 실현 매도가 우세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거래소 입금량도 24,000BTC에서 45,800BTC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매도 압력이 커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관련 불확실성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셧다운으로 지금 거의 주요 경제 지표가 좀 깜깜이 상태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고용지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 최근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게 3.4%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연준 내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른 경제 지표는 안 나오고 오히려 이런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는 지표가 좀 나오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면서 투심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관련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을 네, 아예 통화 정책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깜깜이로 작용돼서 비트코인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강세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제프리 캔드릭 스탠다드 차터드 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3만 5천 달러를 돌파하고 또 연말에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네. 또 장 다비드 페키뇨 데리비트 최고 운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를 12만 8천 달러에서 13만 달러까지 잡고 있고요. 최대 13만 8천 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1만 8천에서 12만 달러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RSI 저희 지표에서 보면 지금 70선을 넘으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아직까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 기자, 네네. 그 차트상에서 좀 특이사항은 없었을까요? 특이사항 정말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많았고 일단 오늘은 여러분께 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 먼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뭐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이제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뭐 아서 헤이즈도 이제 말을 했지만 어떤 뭐 4년 주기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좀 역사상으로 이제 뭔가 좀 이런 특히 9월, 10월 이제 이 추석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오히려 좀 하락을 하는 이런 이제 좀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흔히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지금 사이클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추석 때 정말 이제 누구나 행복하게 돈 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장세가 펼쳐졌는데 돈 복사요? 네, 일단 네. 이게 주봉인데 한번 요거 제가 일봉으로 봐 볼게요. 이제 제가 우리 그때 추석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말씀드린 중요 가격대가 이제 여기였습니다. 이제 여기와 여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지금 상승 시나리오 지금 잘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여기를 그때 뚫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더 조정이 더 크게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여기 그어 놓았던 11만 9천 달러 선 지금 여기 위에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저항성을 뚫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달아 지금 저항선을 지금 이게 다 뚫어버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이 오겠지만 그 조정이 그렇게 쉽게 깊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11만 9천 달러 선 있잖아요. 네. 여기 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겠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것이 네.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고레버리지를 이제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그 조정이 왔을 때 이제 그분들의 자금을 다 청산시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율을 좀 많이 낮추시고 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 한들 숏 포지션을 잡기에는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숏 포지션은 조정이 그렇게 깊게 오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손익비가 크지 않고요. 그렇다고 롱을 잡는데 롱을 잡더라도 그 배열을 너무 높게 해버리면은 내가
높게 해버린 그 포지션 다 청산이 돼버리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된다. 네. 조정이 깊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주봉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비트코인 일봉을 보여드리면 네. 이제 지금 비트코인 이 일봉 차트상에서 이제 지금 당분간에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선이 딱 요 검은색 선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박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그래도 이 추석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상승분에 대한 이제 그 조정분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플랫으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현재까지가 1플랫이 돼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흘러가봐야 아는 것인데 네. 그래도 요 주요한 이 박스대 요 구간이 지금 대략 12만 1,500달러와 그리고 12만 790달러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좀 달러로 설명드리면 네.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이 차트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이 달러 차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업비트에 있는 차트 아직까지 왜냐면 불장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네. 이 불장도 이 비트코인 위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원래 차트가 이제 그 바이낸스 차트라든지 이제 달러 기반으로 된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이제 좀 당분간은 요 달러 기반 차트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12만 뭐 790달러, 800달러 선을 그래도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지금 그림 차트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1차, 2차, 3차 A, B, C 이렇게 여기서 조정이 끝났으면 이 플랫 조정 패턴이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바라보는 제가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요 밑에도 요게 하나 선을 그어놨잖아요. 요 선을 왜 그어놨냐면 요 선은 사실상 일봉선이라기보다는 4시간 봉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또 4시간으로 좀 이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박스를 깨더라도 높은 확률로 현재 요 선대가 가격으로 따지면 한 11만 8,900달러, 11만 9,000달러 선이거든요. 네. 요 가격대에서는 높은 확률로 다시 또 반등을 이제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바로 지금 요 박스를 지키면서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박스를 깨더라도 신하게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네. 요 구간에서 이제 네. 반등 요 구간은 12만 9천 달러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요 시나리오를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요 시나리오 비트코인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좀 세게 온다고 하면 제가 다시 보여드렸던 이 차트, 주봉 차트를 다시 주봉으로 이제 다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일전에 뚫어버렸던 요런 구간들 혹은 이제 요런 구간들이 다시 또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가격대로 지금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모두 무산이 되어버리고 더 심한 조정이 오었을 때는 네. 그대로 이제 이 장이 끝났다라고 모든 걸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차트 주봉 차트 상으로 지금 제가 이 미래 사전에 적어드렸던 요런 가격대를 더 유의미하게 또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또 반등을 노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다시 또 여러분께 오랜만에 또 이 테더 도미넌스를 도미넌스. 보여드리면 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진입 구간에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오. 이 빠진 것에 대한 역시 또 조정이 지금 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전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테더 도미넌스 우리 차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거국적으로 이 하락분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우리가 더 남았다. 네. 사실 그때 바라본 구간은 이 구간 여기를 C로 잡고 여기서 이제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에서 쭉 빠지는데 그냥 빠지는 거였지 않냐? 이렇게 빠지는 걸 한 번 더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 C 구간을 더 초과해버리고 네.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 1차 신규 진입 구간에서 정확히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다시 그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요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요
요 선을 그래도 지키는 하에서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요 한 파동을 우리가 더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파동이 또 나타나게 예. 되면 비트코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예, 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비트코인만 모아가고 있다. 한번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네. 준케 바보라고 써주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오로지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준케 바보라고 네, 네. 기자님이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강세인 게 뭐냐면 제가 또 보여드리는 네. 게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네. 약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바랬던 시나리오는 꽤 여기서 올라왔네요. 네. 여기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한번 이렇게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길 바랬는데 이래야지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둥지를 틀고 있잖아요. 멈췄네요. 네. 멈추려고 하네요. 멈춘다고 하는 게 곧 여기서 또 네. 어떻게 보면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또 바라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약세가 펼쳐질 수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또 그런 이제 또 현상도 우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아, 대응을 그래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인지를 그리고 항상 이제 좀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왜 안 오르지?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토탈 3 차트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그 시총을 합한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이 주황색 선을 못 뚫고 있어요. 네. 못 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약간 요 기울기가 제가 봤을 때 기울기가 여기서 좀 이게 약간 좀 주춤해졌거든요. 지금 보실 때 요 차트상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가 좀 꼬꾸라지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면 오히려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준케 바보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좋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비트코인 상승세가 좋으니까. 그렇죠.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당분간은 지금 기쁘시겠죠. 요 당분간 장세는 네.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웃을 수 있겠다. 준케 바보를 외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유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은 확률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발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네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에서도 네네네.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비트코인만 들고 계신 분들이 몇 번 속출하고 계십니다. 바이올린님께서 준케 바보, 맨날 좋은 하루님께서 준케 바보, 땅비니님도 준케 바보. 땅비니님은 비트코인만 들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한 3분 정도 네 지금 비트코인 들고 계신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외칠삼이 없을 줄 알고 네. 준케 바보라고 했는데 외칠삼은 그래도 좀 있네요. 있죠. 아이고, 네. 저기 죄송합니다. 또 죄송해요. 그래도 있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당분간 좀 힘이 더 세일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준케 바보 외치는 거 저도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준케 바보라고 외친 세 분들 매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 동향 잘 살피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더리움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대규모 청산입니다. 네. 8일 하루에만 이 이더리움 관련 청산 그 포지션에서요, 약 1억 8,165만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됐습니다. 네. 그중 롱 포지션만 1억 4,530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청산이 이 하락을 가속화시킨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또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쵸. 네, 밸리데이터 큐에 따르면 현재 밸리데이터들이 이 출금을 요청한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이
물량이 240만 이더리움, 약 100억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인출이 발생을 하면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매도 압력 우려가 투심 악화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지난번부터 이더리움에서 언스테이킹 대기 물량이 많아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을 했었는데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네요. 하지만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 6일이죠. 이 그레이스케일이 자사 현물 ETF 2종의 스테이킹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이제 미국에서 1933년 증권법을 따르는 첫 스테이킹 ETF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수익 모델 다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그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네, 우선 지금 좀 네.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좀 전반적인 전망은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일단 코인 게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ETF 자금이 몰릴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네, 월가 기관들이 이제 자금을 좀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볼 때는 또 6,500달러, 심지어 연말에는 8,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회복이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25% 넘게 감소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 크립토 퀀트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확장이 계속 된다면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는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상황입니다. 네, 전망을 봤을 때는 메수리움이군요. 그렇죠. 네, 메수리움인데 최 기자님, 네네네. 이더리움 차트 상황 메수리움입니까, 메도리움입니까? 현재 구간은 지금 제가 일전에 그 1차적으로 요 부분은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네. 일단 일봉 차트로 보시면 네. 여기 정확히 여기거든요. 여기고 요 구간이 제가 그때 주봉 차트로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정확히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지금 노란색 박스 구간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때 제가 1차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진짜 신기해요, 약간. 오른 것에 대한 지금 또 역시 차익 실현이나 지금 이런 물량들이 또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제가 원래 지금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공행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역시 추석 때도 제가 한때 그 경고드렸던 뭔가 그 좀 이 구간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간이 제가 지금은 이 가격대 이미 뚫어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색깔을 좀 이렇게 어둡게 했는데 이 가격대 지금 621만 원, 630만 원 구간은 그래도 시원하게 뚫어줬어요 여기를 여기 이렇게 뚫어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를 뚫어주면 조정이 오더라도 그 이제 주봉 차트로 가서 조정이 오더라도 이 위에서 좀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차트로 보면 이 선 지금 요거 파란색 선이거든요. 여기 위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여기 파란색 선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지금 좀 한 단계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더리움이 그래도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 요거 차트 오랜만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지금 이게 비교하는 차트인데 주봉 차트입니다. 이건 주봉 차트인데 계속 이렇게 몇 주간 거의 한 2달 넘게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지켜줘야 하는 것이 0.04인데 여기를 또 못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간만에 이제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솔라나 솔수연 기자가 이제 또 살사가 아닌 솔사 댄스를 이제 출 수 있을 것 같은 이 솔사 솔라나와 댄스? 이더리움 비교하는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이더리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조정이 지금 1, 2, 3, 이 A, B, C로 조정이 됐을지 아니면 요게 한 파의 조정일지 모르는데 지금 그래도 이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차트가 지금 보여주는 게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길진 않지만 당분간은 이 힘이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좀 이게 솔라나 쪽으로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요게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돼. 섣불리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을 뭐 털어야 되냐?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지금 보시면 그 다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주봉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 이거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한 대략 여기 정도 다시 뚫어버리고 여기 정도를 이제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A, B에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선물 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고배율로 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과정이 너무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고배율로 하면 여기 내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가 아직 보유해두는 자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네. 정작 이런 데 왔을 때 또 다시 2차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비가 더 좋겠죠. 그래서 네. 이런 관점으로 이더리움 바라본다. 그래서 결론은 이더리움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겠다. 네. 대신에 솔라나에 좀 힘이 쏠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좀 더 그 힘이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네네네.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네. 레버리지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리플, XR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플은 진짜 왜 이러죠? 차트가 너무 보합권, 이 볼리저 밴드를 아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네네. 달러, 엔화 이런 통화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XRP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 준반꿀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상하게 좀 준캐가 사고 나서부터 네.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사실 XRP 굉장히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다른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ETF 승인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리플의 은행인가 이슈가 10월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잠재적 호재인데 이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고요. 네. 여기에 리플이 6억 달러 상당의 XRP를 외부 지갑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시장에서는 해당 물량이 이 시장에 풀리면 단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좀 투심을 위축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래서 리플이 좀 잘 안 가고 있는데, 근데 퓨튜브님께서 리플 일시적으로 5,000원 가지 않았었나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가지 않았었죠. 괜히 저희 이제 네네네. 춤추는 모습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사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조금 이제 댄스를 보고 싶은 분들께는 좀 기대가 될 만한 좀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리플이 바레인 핀테크베이와 손을 잡고 이 리플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현지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국경 간 결제나 토큰화 프로젝트 등 이 다양한 실증 사업이 포함된다고 하고요. 이 RLUSD를 이제 기관용 결제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이 포부가 담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참 기술력도 좋고 실용력도 좋은데 가격 흐름만 답답한 이 리플, 가격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사실 지금 3달러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3달러를 되찾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3.15달러 선을 돌파해야 3.6달러까지 상승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또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3.10에서 3.30달러 구간이 이 주요 변곡점이라면서 네.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4에서 4.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결국 이제 향후 남아있는 ETF 승인 이슈라던가 뭐 리플 은행인가 획득 등의 이슈가 얼마나 상승세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전망 살펴봤는데 최 기자님, 네네네. XRP 기술적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팔아야만 오를까요? 아니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냥. 리플 차트는 계속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조정이 오든 뭐 추석 때 리플만 빼고 다 올라가든 네.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 가격이 최근에는 얼마입니까? 4,120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뭐 4,118원인데 네. 지금 여기 그대로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이 주황색 추세선 이제 점점 이 주황색 추세선이 이제 점점 유효해지지 않을
범위를 지금 이렇게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네. 있는데 그래도 계속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요. 어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주황색 추세선을 이제 계속 이제 회오리 감자. 네, 회오리 감자 만들고 있는데 한번 이 회오리 감자 슛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리플 차트를 좀 거국적으로 봐라. 아, 이 맞죠. 거국적으로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횡보하면 횡보해서 더 왜 좋으냐면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 바로 또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리플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도 지지를 만들었고 이렇게도 지지층을 만들었으면 네. 이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이게 더 새로운 또 다른 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어차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홀딩해 오셨기 때문에 리플은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리플 가격이 지금 이 4,120원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여기를 빨리 좀 이렇게 한번 또 뚫어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이 리플 차트가 좀 이렇게 4,120원은 첫 번째로 지켜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파란색 구간 여기가 지금 대략 한 하나로 네. 3,980원이거든요. 네. 3,900원대는 지켜줘야겠다. 여기 파란색 선을 이탈해버리면은 왜냐면 리플도 역시 알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좀 잘 지켜주는 가정에서 리플 꾸준하게 그래도 양호하니까 리플 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플 병장 이제 곧 전역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좀 이게 이 선 위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선들 위에서는 그리고 요 4,120원 위에서는 양호하니까 요 움직임 잘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 회오리 감자 슛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의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점이 온 코인을 살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에서 오늘 살펴볼 코인은 아발란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일단은 바로 엔터에이먼트라는 분께서 아발란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좀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부터 그 긴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이슈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도 조금 좋은 이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뭐 차트상 흐름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아발란체 비축 기업 아발란체 트레저리 컴퍼니의 이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입니다. 이 회사는 이 월가 거물로 꼽히는 미국 투자사인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의 가상자산 사업 부분을 이끌었던 바트 스미스 전 CEO가 세운 회사거든요. 이들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이 마운틴 레이크 애퀴지션을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병 계약은 6억 7천만 달러에 체결이 됐고요. 2026년 초에 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상장을 통해서 또 조달한 자금은 1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아발란체를 또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발란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주목할 만한 이슈 없었습니까? 일단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특히 실물 연계 자산인 이 RWA 영역에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크루트레이드라는 이 아발란체 기반 마켓플레이스가 무려 6천만 달러 상당의 고급 와인을 토큰화했습니다. 20만 병에 달하는 와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을 했고 또 각 병마다 RFID를 붙여서 추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유권도 이 블록체인 상에서 좀 이전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아발란체가 이 RWA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 확장의 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발란체 차트상에서 흐름은 어떻습니까? 차트상이 갑자기 좀 앞서 이제 우리 수영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좀 갑자기 좀 꼬였습니다. 꼬여가지고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 쭉 상승했을 때 여기 지켜주면서 33달러 부근을 지켜주면서 위에 상방이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탈을 해버리고 지금 이게 계단식 논도 아닌데 약간 계단식 마냥 지금 계속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파란색 이 중요한 선마저 지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차트를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아발란체는 주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봉. 앞으로 주봉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앞으로 이 29달러 현재 구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요번 주에 지금 사실 요번 주 다 지나게 했는데 요번 주 봉이 지금 이렇게 시퍼렇지 않습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 밑꼬리를 갑자기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한번 다시 파란색 선 위에서 한번 마무리해 주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위에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여기 한번 그 위에를 한번 터치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 다시 요 추세가 살아나요. 그래서 아발란체는 지금 주봉상으로 33달러 여기를 뚫어주면 이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 꼬여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33달러를 시원하게 다시 복구를 해주면 상방이 뚫려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구간 28.9달러, 29달러를 이탈해버리면 차트가 더 재미없어진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을, 주봉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고, 가장 베스트는 요번 주 봉이 갑자기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가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발란체 코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윤 기자와 최주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산업 현장 최전선의 이 따끈따끈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 준비되는 동안 저와 함께 시청자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셨을까요? 저는 추석 연휴 동안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화면상 보시면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을 또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한번 네, 스텔라 루멘 이 AI 예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예측을 통해서 스텔라 루멘 어떤 있었을까 확인을 해 보면, 네, AI 예측 결과 확인해 보면 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48%, 하락 확률이 66.67%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우리 PD님께서 준반꿀의 소통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리플 투자자분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진짜 이거 신기한 게, 제가 사고 나서 왜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는지, 하지만 그래도 아까 최 기자와 그리고 이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한번 기다리면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댓글 소통해 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코인 마켓 업치 크립토 인사이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모기업 IC가 이번 주 무려 20억 달러, 하나로 2조 9천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주식도 아닌 AI도 아닌 바로 예측시장 폴리마켓 프로젝트인데요. 예측시장이 왜 차세대 블록체인 금융의 핵심으로 주목받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이자 블록체인 기업 젝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의 상징 뉴욕 증권거래소 모기업 IC가 무려 20억 달러의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투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도 아니고 AI도 아니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면밀하게 좀 봤던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폴리마켓인데요. 이번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된다. 그럼요. 네, 오늘은 IC의 투자 배경부터 예측 시장이 가진 메커니즘, 그리고 관련 코인 생태계까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측 시장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 약간 CME 패드워치에서 발표하는 금리 인하 베팅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예측 시장이 그 말 그대로,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미래를 예측해서 돈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미래를 맞추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미국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까?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넘을까? 그럼 이런 솔라나에 관련된 질문이든 그쵸. 이렇게 예측하는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예스 토큰이나 노 토큰을 사는데요. 그래서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때 토큰의 가격이 곧 시장이 보는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예스 토큰이
0.6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네. 시장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한 65%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맞춘 사람한테는 상금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틀린 쪽은 손실이 부여가 되는 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블록체인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실행됩니다.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대신 돈이 만든 확률인 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말은 항상 가볍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돈은 무겁고 정직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굉장히 네. 잘 보여주는 예측 시장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폴리마켓에서 2024년에 미국 대선을 했을 때 CNN이나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의 패배를 많이들 추측을 했었고요. 카밀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맞습니다. 많았죠. 네, 그런 보도가 좀 많았고 네. 그때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게 지금 수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마켓이 무려 96.9%라는 높은 예측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이후부터 금융기관이나 AI 기업들에서도 이 데이터를 투자 전략이나 혹은 정책 예측용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말은 가볍지만 돈은 무겁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인데, 이래서인지 이 월가의 상징인 IC가 이런 시장에 2조 원 가까운 걸 투자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네. 한 3가지 이유 정도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는 제가 이제 뭐 새로운 자산군, 데이터의 상품화, 인프라의 기술 확보다라고 썼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투자 종목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금융은 뭐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를 거래했다면 이제는 미래 사건의 그 자체를 표준화된 상품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IC는 이걸 차세대의 파생 상품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무겁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돈이 실제로 배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데이터가 상품화되고 유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바로 그 시청 참여자들이 이 데이터를 오라클 기술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기술을 통해서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토크나 증권이나 뭐 RWA처럼 실물 자산 토크나 등의 형태로 협력할 예정이어서 네. 이 오라클이라는 기술을 위해서 지금 IC가 폴리마켓에 크게 투자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이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이 네. 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미국 주식 이 오라클이 생각이 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오라클 어떤 단어입니까? 네, 오라클이 굉장히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이제 영화에서 매트릭스에서 미래를 예언하던 분을 먼저 떠올렸는데 블록체인에서 오라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자기 세상 안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네.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블록체인의 눈과 귀로서 여러 주변에 출처 데이터를 이제 검증하고 필터링해서 체인에 전달을 합니다. 약간 이 실물 자산 이런 실체들이 가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맞는지 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주는 게 오라클,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대선에서 누가 이겼는지 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자체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의 데이터를 체인 안으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네. 뭐 블록체인이 15만 달러를 돌파했냐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조작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오라클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이 참 재미있어 보이는데 좀 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오라클 과정에 관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이는 데인데요. 네.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오라클 시장이 단순히 예측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도로 블록체인 상에서 쓰인다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디파이라든지 RWA라든지 뭐 보험에서도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우천시 취소하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든지 하려고 한다면 네. 뭐 기상에서의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도 오라클이 사용이 되고 뭐 게임 부분에서도 오라클이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오라클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검증자 역할을 확실히 톡톡히 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오라클과 RWA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오라클과 RWA의 차이점을 네. 물어보셨는데 RWA가 있기 위해서 오라클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 자산이 가격화되기 위해서는 오라클이라는 과정이 없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자체 내에서는 이걸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현실 실물 자산 가격을 블록체인 상에서 측정을 해주는 그 체크 기준으로 오라클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답변 또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오라클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오라클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는데요. 네, 어허. 실제로 뭐 네. 지난번에도 뭐 디파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잘못 미비하게 작동이 되어서 실제 디파이에서 큰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라클이 해킹을 당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주면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라클이 취약점으로 인해서 예측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라클 같은 경우 좀 예측 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RWA를 네. 아까 앞선에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예측 시장 말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역할로 디파이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네. 비행기 시간이 지연이 됐을 때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든지 앞서 얘기한 금이나 부동산 가격을 블록체인에 반영하는 실물자산 토큰화에서도 네. 쓰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한 기술들 안에는 오라클이 좀 많이 접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블록체인하고 그리고, 네. 연결되는 세상과 블록체인이 연결하는 모든 것에는 무조건 오라클이 필요하다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이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 이 IC가 그 폴리마켓에 투자한 게 결국 오라클 시장 전체에 투자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측 시장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폴리마켓의 이용자가 급증을 하고 그러면 오라클 호출 횟수가 증가를 합니다. 네. 오라클 수수료 수익이 또 그럼 같이 증가를 하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IC 같은 전통 금융 가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기관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오라클이 그런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라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라클 관련돼서 좀 네. 코인과 연관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도 관심 있게 함께 본 부분인데요. 일단 오라클 시장 전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주목받는 오라클 코인들 또한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오라클 주요 프로젝트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체인링크와 그다음에 피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조금 더 보시기 쉽게 제가 오라클 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라클 코인들이 지금 예측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 주자인 오라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링크 토큰입니다. 네. 바로 다수의 디파이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지금 사용돼서 안전성이나 호환성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시총이 굉장히 상위권이어서 폭발적인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내에서 60% 이상의 오라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성장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위프트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인링크는 제가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네.
체인링크가 재밌는 게 그 수많은 오라클 노드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가 이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체크를 네. 해주면 여러 노드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비교하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오차라든지 뭐 조작에 관해서도 많은 신뢰도를 높은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검증된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하는 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링크 토큰 거래를 수수료처럼 사용을 합니다. 뭐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은 네. 링크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오히려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링크 토큰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오라클과 이 오라클 기술을 좀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네네. 좀 다른 거죠? 네, 오라클에 관련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름에서 있어서 오라클이 가장 익숙한 게 사실은 그 미국 기업이 우선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네.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체인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링크 토큰은 총 발행량이 한 10억 개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행되는 기존의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들하고는 조금 달리 공급량이 이렇게 한정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처럼 이제 완전히 코드로 봉쇄되진 않았지만 양의 설계상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라클 관련된 코인으로 체인링크를 네. 살펴주셨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관련된 코인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세가 이번 주 나쁘진 않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5.38% 상승했지만 하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어도 오늘은 2.58% 상승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인링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 오라클 기술 관련된 코인이 있다고요? 네. 앞서 이제 일단 차트를 잠깐 봐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IP라고 최근에 이제 체인링크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기존의 이더리움 데이터를 원래는 이더리움 데이터상에서만 같은 체인이어야만 데이터 공유가 됐는데 네. 이제는 뭐 솔라나나 뭐 폴리곤 다른 체인에서도 네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두 번째 토큰 설명에 정리를 하자면 그거 이더리움 계열과 뭐 솔라나 계열이 막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는 조금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이 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죠. 오라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같은 체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네. 지금에 있어서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인에 있어서도 같이 연결 지원을 하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혁신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큰입니다. 바로 피스 토큰인데요. 8월 초에 이제 뭐 미국 상무부와의 협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 만에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뛰었고 거래량도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네. 네, 일단 2025년 상반기에도 디파이 시장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래소들하고 제휴도 좀 많이 했고 인프라도 꾸준하게 확장을 해오면서 데이터 공급 범위를 넓히며 꾸준하게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피스 네트워크는 속도에 특화된 오라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 체인링크와의 지금 피스 토큰과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체인링크가 몇 초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네. 피스는 거의 밀리초 단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건 체인링크보다 더 빠른 애가 피스 맞습니다. 네트워크네. 네, 피스 네트워크는 네. 굉장히 빠른 데이터를 잠시만요. 네. 여기 앞에 저희가 준비된 표를 네, 한번 피스 보여드리면서. 네트워크가 어쨌든 진짜 네. 굉장히 좀 빠른 이 오라클 관련 토큰인데 얼마나 빠른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밀리초 단위 정도로 거의 저희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핵심 오라클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나 뭐 OKX 거래소들이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스 네트워크의 사용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뭐 아무리 빠른다고 해도 기술을 쓰지 않으면 네. 그렇게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던 게 네. 원래는 속도 면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큰 차별점을 찾지 못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프라를 확장해 가면서 최근에는 영국, 홍콩, 뭐 일본 주식을 포함해서 거의 540개가 넘는 주식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이름처럼 세계 대통합 피스네, 피스.
윈디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인도 루피나 한국 저희 뭐 원화 같은 경우에도 신흥시장 외환 데이터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당일날 상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오. 기업 공개 당일에. 네. 그래서 접근이 정말 제한적이었던 그 신흥시장에 외환 데이터를 이렇게 투명하게 제약 없이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정말 참신한 기술이고 앞으로 네. 시장 환경에 대한 그런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준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영국이나 홍콩이나 일본에서 만약에 IPO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그럼 직접적으로 이 피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시간으로 오라클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진짜 이 세상의 정보의 격차는 네. 더 좁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굉장히 네. 좀 용이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렇게 시장의 신뢰도도 높고 강력한 펀더멘털을 고려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라나 기반입니다. 솔라나 그래서, 기반이요? 네, 네. 그래서 솔라나 의존도가 높아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고 있고요. 예정된 또 언락 일정들이 있어서 유통 네.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에는 부담을 줄 수 있어 투자하실 때는 조금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오라클 코인은 여기 두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뭐 AP3나 뭐 밴드 프로토콜이나 굉장히 많은 오라클 시장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네. 현재 이런 체인링크와 피스 네트워크가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이라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을 연결해 주는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스 네트워크인데 언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차트상에서도 조심을 해야겠다고 보이는 게 8월 28일 날 거의 101%가 상승을 했다가 현재 거의 절반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현재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피스 네트워크와 체인 링크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꼭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네, 것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예측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냐, 카밀라 해리스가 될 것이냐를 구분을 해봤을 때 이게 약간 도박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네. 뭐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걸 도박으로 볼 것이냐, 데이터 투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여전히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과거에 이제 규제 문제로 미국에서도 철수했다가 최근에 CFTC 그 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네.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에서 이제 금융 상품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폴리마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사행성으로 분류돼서 지금 공식적으로 접속은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네 하면서 접속을 하시려고 해도 네. 아직은 시장에서 이제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도박과는 좀 다른 느낌이 났던 게 네, 네. 실제로 아까 그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예측 시장이 폴리마켓을 했다. 네. 근데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해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오히려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돈이 더 정직하고 무거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한국도 추측상으로는 이제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금융위에서 이걸 똑같이 뭐 투자 상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박이 아니라 통계 기반의 금융 자산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월가의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저희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이 오라클 시장 자체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어쨌든 월가 대형 금융사들이 이런 구조에 또 좀 투자를 했다는 거는 진짜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예측 시장은 사람이 만든 그 확률을, 돈이 만든 확률을 거래소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시장이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무조건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이 오라클입니다. 네. 그래서 ICA 투자는 오늘 이렇게 소식으로 드렸는데 단순히 블록체인 투자라기보다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금융의 새 인프라에 투자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토큰 증권이라든지 실물 자산 토큰화라든지 AI 금융 모델까지 확장될 거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측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젝토 대표 이유진 패널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